시청자 여러분,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수급대장입니다. 주가가 미친놈처럼 올라가는 데는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저는 단어 하나로 응축시켜 보겠습니다. 기대감. 시장에서 인정하는 기대감 대신에 근거가 있어야겠죠. 이 근거를 통해서 한미반도체가 20만 원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기분 좋으실 것 같은데, 제가 주말에까지 이렇게 영상을 준비해 드린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갔습니다. 너나 할 거 없이 전부 다 같이 올라갔는데 왜 올라갔을까라고 한다 그러면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제 다시 한번 버블론을 또 이겨내서 연초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쳐주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금 더 구체화해서 예상을 해본다고 한다 그러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일단 사업적으로 TC 본딩을 하고 있는 애들이죠. PC 본더라고 할 수 있는데 삼전이랑 SK하이닉스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핫한 감자가 뭡니까? AI에서도 당연히 GPU랑 TPU가 제일 핫하죠. 얘네들한테 보조적으로 들어가는 게 HBM이라는 게 있고, 우리나라 삼전이랑 SK하이닉스에서 만든 애들인데 4까지 나왔고,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 솔직히 이게 100%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점점 더 빠르게, 점점 더 고출력을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만들어 왔던 거에서 업그레이드를 시키든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개념의 이제 GPU가 나온다던가 새로운 개념의 TPU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 단계까지 가려면은 지금 연구는 하고 있지만 너무나도 오래 걸리겠죠. 그러면 일단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데, HBM4는 뭡니까? D램들을 수직 배열로 갖다 붙여가지고 요 중간중간에 한미반도체 본딩이 들어가면서 하나를 만들어서 GPU랑 결합시키는 그 형태가 HBM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조금 더 속도를 올릴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이제 나온 게 뭐냐면, GPU와 이 HBM을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라고 할 수 있는 그거를, 도로를 이제 고속도로로 확장을 시킨다. CXL이라는 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얘는 열받는 거 조금 조절 안 되나? 유리기판이라는 게 나왔었죠. 그 다음에 D램 자체도 업그레이드를 했었고,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연산 속도를 올릴 수 있고, 로스라고 하죠. 전력이든 데이터 송신 이런 거에 대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열심히 과학자분들께서 노력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하면서 D램을 갖다 붙여보다 보니까 또 붙일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게 뭐냐, 낸드 플래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SSD 있잖아요. 이거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또 수직 배열로 또 갖다 붙여가지고 이거를 빠르게 엄청난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나온 개념이 HBF입니다. HBF에 대해서는 지금 뉴스에서 많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뉴스 나온 지는 오래됐고요. 정말 놀랍게도 이거 시제품이 곧 나옵니다. SK 하이닉스에서 미국의 샌디스크랑 합작을 해가지고 만들었고요. 이걸 이제 알파라 그럽니다.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HBF 알파 버전이 다음 달 나올 예정이라고 12월 11일 날 이제 얘기가 나왔었고요. 엔비디아와 차세대 SSD 개발을 나선다. 아까 전에 SSD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1월 초에 나온다고 했는데 1월 6일 날 뭐가 있냐면, 엔비디아가 주체로 돼가지고 컨퍼런스를 여는 CES가 있습니다. CES 보시면 요거 1월 6일 날 이제 있는데, 아마 여기서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시제품이. 그러면 그때 이제 HBF라는 그 존재감이, 나 나왔다 이 새끼들아 하면서 딱 공개가 됐을 때 미친놈들처럼 반응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HBM으로 이미 본딩 매출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HBF라는 게 나온다 그래도 어차피 또 붙여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제가 우리나라에서만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점유율도 7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들어갔던 본딩 플러스 알파 수준의 본딩이 들어가야 되니까 곱하기 2배 정도의 매출이라기보다는 곱하기 2 플러스 알파 정도의 매출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심지어 얘 지금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가지고 또 새로운 것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본딩. 물론 그것까지 얘기 들어가면은 너무 이제 길어니까 그것까지는 말씀 안 드릴 건데, 어쨌거나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래서 돌파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한다. 이거죠.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좋은 사업적인 내용이 나왔어. 그래서 얘가 날아갈 것 같은데 20만 원은 돌파할 수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했는데, 만약에 19만 원에서 또 떨어지고 한참 있다가 나중에 20만 원 돌파하면은 이 기간이 쓸모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타점을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앞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연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죠. 하지만 그게 아닌 경우에는 타점을 통해서 물결을 칠 때 매수와 매도를 반복해서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야겠죠. 그게 바로 타점이고, 그 타점은 여러분들도 정말 쉽게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문자로 수급이라고 단어 하나만 010-7666-8354 여기다가 보내셨을 때 제가 타점 문자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여러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는 대신에 구독해 주셔야 되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주셔야겠죠. 구독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오늘 영상 같은 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독을 안 하셨다 그러면 안 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완전히 차세대 개념인데요. 이게 지금 어디까지 왔냐 그러면은, 시제품이 나왔으니까 많이 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제품의 수명 주기를 도입, 그리고 성장하고 성숙하고 그다음에 쇠퇴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GPU, TPU 등등을 통해서 AI 반도체 칩들이 나왔던 거는 성장해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면은, 이 HBF 같은 경우에는요, 완전 초입 단계입니다. HBM은 지금 성장 단계에서 얘도 성숙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진짜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의심이 드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뿐만 아니라 옛날에 이제 CX에 관련된 종목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엑시콘 같은 경우에도 2023년도 말에서 초창기까지 얼마나 올라갔는지 보이시죠? 이렇게 올라갔던 게 CXL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때 움직이고 나서 2년 동안 조용했었죠. 그리고 이때서야 거래처한테 보내서 이제 테스팅을 하기 시작하는 게 지금입니다. 지금. 유리기판도 이때 그렇게 올라가더니 뭐가 있었죠? PI. 그렇게 올라가더니 지금 이제서야 유리기판 테스팅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미반도체 관련돼서 HBF라는 개념을 저를 통해서 처음 들으신 분들도 있고, 지나가다가 들으신 분들도 계시고, 저처럼 공부했던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시장에서 움직일 때는 처음 단계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도입 부분에서 시장에서 와, 야,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게 미쳤다, 대박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이것도 확대해 보시면요, 참 재밌게도 계속 꾸준히 연속적으로 올라간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눌림과 돌파, 눌림과 돌파가 반복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타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게 만약에 한미반도체에도 나왔어. 여기서 매도를 안 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매우 짜증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타점이 그래서 중요하다. 영상으로는 굵직굵직하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거대한 포괄적인 단어, 기대감으로 끌고 가는 대신에 그 어떤 타점을 통해서 종목을 발라먹는 형태로 가야지, 그냥 씨가 간다고 해가지고 그때까지 홀딩하는 거, 그거는 스마트한 매매 방법은 아니다. 버텨가지고 결국에 그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게 됐을 때 그건 정말 대단하고 박수 받을 일이긴 하지만, 이 기간이 만약에 정말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그러면은 안 되고,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쳐주고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내려온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다시 또 올라가. 그러면 이 기간을 날릴 수는 없잖아요. 어떠십니까?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영상을 준비해드렸던 거는, CES도 지금 얼마 안 남았고 HBF 이거를 선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세계적인 무대가 CES이기 때문에 타이밍도 딱 맞는 것 같아서 겸사겸사, 이게 그 정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기술이 CXL과 연결되고 HBM4랑 연결이 돼가지고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면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 참 궁금하긴 하지만, 어쨌든 속도적인 면으로는 미친 속도입니다. 물론 한미반도체 본딩 관련돼서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돼서도 그렇고 할 말은 진짜 많아요. 한 2시간 동안 떠들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한미반도체 영상에서 얘가 뉴스를 어떤 걸 갖고 오냐에 따라 가지고 제가 또 풀어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희는 오늘 목적은 이제 그 내용에 대한 기대감이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했긴 했지만, 저희의 목적은 수익, 즉 돈을 버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립니다. 타점이 중요한 거라고. 매도를 했는데 날아가지 않고, 매도를 안 했는데 떨어지지 않고,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타점이 정말 중요하고, 재료와 수급에 맞게끔 대응을 해야 된다. 이거를 항상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자로 수급입니다. 010-7666-8354
꼭 보내놓으시고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한미반도체 저랑 같이 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대장이었습니다.